소개받은 김종규입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긍정 마인드와 아미, 이거요. 저는 현재 아미에서 크라운인데, 이 크라운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 긍정 마인드가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많은 성공자들의 기본 마인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리치 디보스, 제비 랜들, 그리고 우리 이제 멘토인 덱스터 예가와 같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가 이 사업의 기본이 뭐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두 다 원하는 꿈을 이루고 성공을 향해 정말 전진할 수 있는가의 가장 기본인 긍정 마인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자 리치 디보스와 제베랜드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메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원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80%가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작은 불씨들이 아마 사업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리스크가 있고 또 기존에 가족이 있고 그래서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그렇지만 리치와 제이는 그분들도 서서히 이 자영사업을 할 수 있는 아메이라는 독특한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 베이스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원하고 있는다는 걸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긍정 마인드를 몇 가지를 제가 보면은 생각이 달라도 마음이 맞으면 된다고 했어요. 리처와 제이의 그 파트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서로 믿는다는 것이고 서로를 믿는다는 것은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해답을 같이 찾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본이 됐고요, 아메가. 1959년 초 제이는 누트리사로부터 그 당시 회사 대표 자리를 연봉 3만 달러로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리치와의 우정을 보다 소중히 생각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3만 달러면 평균 연봉의 10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그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과감히 이 리치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아메 초기의 리츠와 제이는 미시건주 수도 댄싱에서 200명이 들어가는 호텔 세미나실을 빌려 사업 설명에 대한 내용을 라디오에 광고를 하고 200명이 들어가는 호텔 세미나실을 빌려 사업 설명에 대한 내용을 라디오에 광고를 하고 신문에는 안내 기사를 냈는데 2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까 걱정을 했으나 실제로 오직 2명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미팅은 새벽 2시까지 진행이 됐고 이때 체념이냐 버티냐 중에 둘은 버티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김종규 저는요 이런 내용을 책을 통해서 미리 알았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저도 빵 퍼센트였을 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의욕이 많이 많았죠. 그래서 한 20명 정도를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장소에 갔더니 딱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명 자리에 2명 오는 것보다 20명에 한 명 오는 거는 사실 200명이라면 10명으로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의 원리를 알면 사실 아메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선배들이 다 경험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암에 시작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러한 속성을 잘 모르면 실망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주에도 미팅을 했고 그 다음 주에도 미팅을 했고 계속해서 그 처음에 초대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정학수 사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결국 끝에 가서 뭐가 됐죠? 한 명이지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됐잖아요. 바로 이 아메이는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한 명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열정을 쏟는 거, 그걸 저는 처음에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리더들, 다이아몬드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폴라팀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 이만해서 200명의 자리를 펴놓고 2명이 와도 새벽 2시까지 미팅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똑같이 한 명이 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리더들은 뭐한 200명, 뭐 300명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한 10명 오면은 좀 실망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일반 얘기 하다가 시간도 채우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룹은 그러한 기초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한 명이 중요하니까 한 명이 오시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급성장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은 승산이 있는 쪽에 전력 투구를 해야 하며 에너지를 분산해서 안 된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초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이 간판이라고 그래서 우드로 만든 나무로 만든 목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리치 디버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목마를 이렇게 제작해 놓은 거가 제2 지배는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결국 팔지 못하고 불쏘시개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몇 번 겪으면서 승산이 있는 쪽에 전력 투구해야 하며 에너지를 분산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제 경험을 했는데, 예, 저는 한 가지를 잘했더니 모든 게 잘 되었다라고 이제 제가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친구에게도 잘하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자녀에게도 잘하고, 뭐 가족들에게 잘하고, 회사에도 잘하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잘하려고 해도 마음으로는 내가 효도를 하지만 경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서포트를 못해요. 또 와이프에게 잘하고 싶지만 와이프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암의 한 가지를 잘했더니 부모님에도 잘할 수 있고 와이프에게도 잘할 수 있고 제가 처음에 플래티넘 연말 보너스를 받고 제가 와이프 차를 바꿔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와이프는 그때 많이 반대했었지만 그래도 아메에서 충분한 소득이 생겨서 제가 이제 저는 한 2년 2개월 정도 부업을 하다가 제 부장을 보면 한 3배 정도 수입이 생겨서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면서 회사를 관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빨리 아메를 아메를 전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96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회사를 아메밖에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메 시작하면 많이 바빠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95년 12월에 회사를 관두고 아메만 하고 회사를 안 나가니까 아침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메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기존에 다니는 회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아메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부업으로 아메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아메 때문에 피곤할 수는 없습니다. 아메는 그냥 삶 속에 하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이 아메를 성공시켰는데 그게 아마 이런 기본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메 창업자 메시지가 있는데 아메 창업자 리치디보 사장께서는 만약 누군가가 왜 아메이는 이런저런 기본 원리들을 가지고 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는 창업 초기 뉴트리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오직 창업자인 자신만의 이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ABO와 창업자 가족 모두에게 지켜져야 하는 기본 원칙 8가지라고 했고요. 이 내용을 비디오로 녹음하여 지속적으로 승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8가지 기본 원칙을 어, 같이 나눠보죠. 첫 번째, 아메이가 자손대대로 유지되고 발전하도록 제품 품질, 연구 개발, 보너스 지급 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ABO를 위하여 회사는 자손대대로 책임지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입니다. 저희가 60주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거기에 2세
스티브 베넨들 덕지보 사장님, 또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왔는데 한 60여 명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은 인생 동업자이며 사업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리치와 제이 가족들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믿는 가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어, we are We believe to create by God. 그래서 두 분은 신을 믿는데 그 신의 믿음에서 신의 창조된 인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에게 신으로부터 약간의 재화를 받아 관리하도록 책임 부여했음을 믿는, 약간의 재화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재화인데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만수하려고 하고, 창업자가 누구인가, 어떤 배경의 가문인가를 ABO 여러분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원칙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만, ABO 여러분이 신을 믿고 안 믿고, 그리고 다른 신을 믿고 안 믿고는 ABO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ABO 여러분은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108개의 국가 지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죠. 창업자가 얘기하신 아메 사업 8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되는데요. 아메 사업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작하기 위한 규약이나 조건이 없고, 나이, 성별, 학력, 종교, 인종, 배경, 직업 등에 무관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일반인을 한번 만나봤는데, 자기도 사업을 한번 시작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기술자는 자기들이 기술해 놓은 거를 다른 그 대기업들이 벌써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반인이 성공하는 확률도 있지만 거의 거의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러한 든든한 배경을 갖고 있는 아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갱신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매년 재갱신을 해야 하며 무료입니다. 뉴트릴라이트사에서는 재갱신 제도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리치 듀보 사장님은 한 10년 정도 1949년부터 1959년까지 뉴트릴라이트의 그 네트워크를 회사를 다녔어요. 거기는 이제 재갱신 제도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뉴트리 회사에서는 재갱신 안 되니까 회원들이 계속 활동하라는 회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기로 손으로 이렇게 막 계속 써내려가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금 거래, 외상은 허용되지 않는데 리치 교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외상을 갖고 그 다음 사람도 외상을 갖고 그 다음 사람 외상을 했을 때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그래서 회사까지도 부도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 거래를 하고 대신 100% 만족 보증제도라고 해서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보상의 크기 기준은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리치드 보스와 제베랜드 회장님의 지하실을 사무실을 이용했는데 벽에서 벽까지, 이쪽 벽에서 저기 벽까지 지하에 종이 뭉치를 펼쳐놓고 거기에 대해 이제 LOS를 계속 이제 그렸다는 거 직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더 열심히 했고 누가 더 덜 열심히 했고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패스업 이론 같은 거 거기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보상의 크기의 기준은 노력순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이 됩니다. 미국은 4대까지, 5대까지도 하면 상속이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나의 성공이 옵니다. You first, me second. 그래서 우리 아메이의 리워드 보상은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큰 보상을 받을 때 그 보상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아메이의 보상이다. 그렇게 리치드 보상 얘기하셨고요. 시작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한 분이 리치드 사장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직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마케팅하고 막 엄청난 자기는 표지션이 있는데 내가 누구 밑으로 가면 되느냐? 내가 당신 밑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리치드 사장님, 당신은 누구한테 이걸 받았냐? 자기 회사 말단 직원한테 받았. 그 사람한테 가니까 가장 좋은 자리고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959년부터 65년 이상 성공이 증명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프로ven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 갈 거라고 확신을 줬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그 토대는 아메이는 자본주의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북한이나 쿠바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공산주의에도 자본주의를 도입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죠. 베트남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토대는
자본주의는 결점이 있지만 결국 옳았다. 공산주의는 붕괴되었고 스스로 자본주의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자본주의를 도입했죠. 동독의 안드레이와 마리아 부부는 동독의 벽이 무너진 후에 이제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 간단한 말을 믿으면서 연설 후에 디보스 씨라고 말하며 동독에 자유가 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으며 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었으나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들이 이 말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아메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만약 남한하고 합친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은 자영사업을 해본 경험이 좀 많지 않겠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자본 없이 경험 없이 그냥 돈만 가지고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건가?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이 아메를 한다면, 아메는 자본 없이 경험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리스크가 적으니까, 노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아메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아메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해서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아메를 할 수 없다. 또한 여러분이 남한에서 태어나도 아메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줬는데 정말 아메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옳은 방향을 자꾸 실행을 해야 하는데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언어나 민족이 아니라 경제적 구조라고 했습니다. 노력이나 뭐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노력을 안 해서 또 못 배워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을 거, 북한 사람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있을 거고, 북한 사람도 유학 간 사람이 있을 텐데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비해서 지금 남한 같은 경우는 뭐 경제 10대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예요? 못 사는 나라에서 하면 10등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시스템이고, 그거는 바로 방향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평양을 가려고 하네. 평양 북쪽이잖아요. 아니,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평양 못 가니까. 에,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가고 하는데, 개성에 도착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평양까지 와서.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안 간 것만 못하죠. 그래서 이 사업가들,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먼저 가장 없애야 할 사람, 솎아내야 할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반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굉장히 하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은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100세 시대의 옳은 방향은 평생 수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55세, 50대 중반에 이제 은퇴를 하고 30년, 40년에 수입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한국 암에서 회사를 관둔다는 것은 세 가지가 없어진대요. 첫 번째, 지속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가 없어지는 거죠. 지위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8, 90까지는 수입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찾는 게 옳은 방법이라는 거죠. 부자의 수입은 지렛대를 이용한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24시간을 한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100사람의 24시간을 내가 빌려 쓰고 거기에 대한 월급을 주면 그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렛대의 원리. 그래서 10년이나 50년 후에도 유지될 사업이 옳은 방향이 됐습니다. 10년 후에 시대가 변해서 사라지고 50년 후에 시대가 변해서 사라지고 한다면 월급 반환하고 똑같아요. 10년 벌다가 없어지고 50년 벌다가 기본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투자한 게 손해인 거죠. 그래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보험회사의 직원인데 보험회사에 수많은 그 보험의 가입자들을 만들어 놨지만 자기가 회사를 관두면 그 보험회사의 직원, 그 가입된 회원들은 전부 보험회사의 회사로 들어가고 자기에게는 주어진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여러분이 키우는 네트워크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이게 옳은 방향으로 보는 거죠. 아메이는 무자본, 무경험,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고 세상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세상의 변화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실행이 답이 아니라고요. 이 그림으로 잘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그 응용하더라고요. 덕티브 사장님이 50주년 기념 때 이의 사진을 가지고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먼저 옳은 방향을 찾는 다음에 실행을 해야 원하는 목적에 갈 수 있다. 여기서 전제는 뭐냐? 북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북한 사람도 대학 나오고,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도 열심히 사는 왜 가난하게 사느냐 이거죠.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시스템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대기업까지 다니면서 용돈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저도 노력했잖아요. 노력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실행을 계속 해왔죠. 제 평생 실행을 했는데 반점을 줄이면서 실행을 했는데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결과가 어때요? 용돈이 부족한 삶을 살면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수 시대의 옳은 방향의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로봇 시대가 되면서 소방관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봇은 독성 연기에 질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24시간 근로가 가능하죠. AI, 인공지능이 이제 변호사 대체를 가능하고요. 빅데이터는 전쟁에 대체되는데, 러시아 장군들이 사망 원인의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에 이제 한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이제 전화가 오고 가는 그 전화 수가 굉장히 많은 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로켓을 쏘면 그 안에 장구들이 많다는 그 헤드쿼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거죠. 신약 개발 단축이 10년에서 1조 들어가는 것을 거의 뭐 만 분의 1로 줄였다고 합니다. 대자본 큰 시장. 그러니까 대자본으로 하는 뭐 삼성 같은 시장은 어때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죠. 근데 소자본, 예를 들어서 커피점을 한다. 그러면 작은 시장은 어때요?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면 우리는 경쟁이 약한 데에서 출발하면 훨씬 더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자, 기는 사람, 이제 뭐 월급 받는 사람 정도 되고, 걷는 사람, 전문직이나 이제 자영사업 하는 사람, 뛰는 사람은 이제 사업가, 나는 사람이 이제 투자가가 되었죠. 예, 그 이후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붙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대기업이 붙어가는 사람,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 변화가 없는 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주어지는 거를 출발하면 끝이 뻔하잖아요. 근데 평생 변화가 없는 일을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쌓이겠죠. 그래서 덱스터에가는 점진적인 일을 하라고 해서 점진적 성공. 그래서 원바이 원. 한꺼번에 뭔가 일이 탁 터지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아메를 전했는데 나는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사람에 관계없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5년 후에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5년 후에 뭐 연봉이 뭐 2억, 3억이 돼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실패자들은 이 운을 찾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원바이 원 하는 원 스텝, 투 스텝 그 하는 것을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자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공자, 실패자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메이는 대자본, 선진기술, 평생 변화가 없는 생필품 사업이기 때문에 장수시대에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메이의 억만장자들의 가운이 있어요. 리치드 버슨, you can do it. 제일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I can do it. 우리는 I can do it 하면 됩니다. 백스 예가는 예가상을 가진 사람을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다시 이걸 풀어보면 가난한 사람은 월급에 관심이 있고 부자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부자를 위해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부자는 남에게 직장인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리치브 사장님은 성공의 기본 10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성공에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도전을 하라고 했어요. 도전은 당연히 장애물이 있죠. 장애물의 크기만큼 성공의 크기가 크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에 적응을 잘 하라고 했어요.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고 했어요. 그 여섯 번째는 you can do it. 그 자기의 이제 부모님이 얘기한 것.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기를 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도우면 give and take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주라 그랬어요. 먼저 주고 그 다음에 take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도움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험
실패해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 실패를 다시 두 번 다시 안 하는 거가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공자들은 그 실패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자들, 실패자들은 그 실패를 남의 탓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더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일본에서는 태풍에서 안 떨어진 사과를 이 안 떨어진 사과라고 팔아서 10배의 가격으로 수험생들이 팔았는데 날개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성공과 실패의 마인드 차이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를 굉장히 크게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크라운대는 가장 기본은 긍정적인 사고를 베이스로 믿음을 갖고 이 사업을 했지 않았냐. 저 같은 경우는 딱 단순해요. 공장에서 사니까 쌀 거고, 그리고 남들도 공장에서 사면 싸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 제품이 싸죠. 왜냐하면 광고 안 하죠. 중간 단계가 없죠. 그리고 아니, 공장에서 하는 제품이 마트에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쌀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108개 국가에 나가니까 대량 생산을 하겠죠. 그냥 기타 등등을 받았을 때 아메 같은 회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일무이한 아메 회사예요. 그리고 아메 회사는요, 제품이 뭐 백화점에 납품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ABO를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니키분 사장님과 제비랜드 회장님을 저는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한국에서도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도 유학을 가서 대학을 나왔고,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고,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결국 손에 쥐는 것은 용돈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무엇을 추천했으면 아무것도 저에게 요구한 건 없어요. 다만 제가 생각을 바꾼 것 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거 하면 용돈이 생기겠다. 그래가지고 5년 플랜을 가지고 제가 5년은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저는 대가를 지불했죠. 그런데 신기하게 저는 아메이를 시작하면서요. 모든 사회생활이 다 아메이로 집중이 됐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저는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뭐 그전에는 뭐 포카도 했었는데 그런 시간도 없어졌고 돌잔치에도 가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시간도 없어졌고 제가 한 번은 친구들하고 모임이 18년 동안 유지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가서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 두 번째부터 딱 절교했어요. 끊었어요. 제가. 왜냐면, 거기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저는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아메에 초대를 해서 미팅에 나오는 사람 위주로 제 시간을 계속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8개월 정도 돼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6일 근무했어요. 토요일 날은 오후 1시에 근무가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 있으니까 보통 8시, 10시에 퇴근합니다.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제가 셔도플랜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왜 그게 가능했냐? 저는 평생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연구실의 사람들은요, 주말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가서 연구실에 가서 틀어박혀서 연구를 해야 돼요. 주말도 없어요. 저는 그런 생활을 습관화시켜서 그게 이제 부자들의 습관인 것 같아요. 부자들은 뭐 놀면서 그런 거 없어요. 그 부자들의 태도라는 게 우리 덱스터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성공을 원한다면 부자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 부자의 습관은 어디서 나요? 부자의 반복된 행동에서 나온다. 반복된 행동은 어디서 나요? 여러분의 부자의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의 심장을 가지라고 했어요. 부자의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부자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게 이 성공의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방향만 틀렸지 정말 새벽까지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쌍용에 다니니까 저녁 한 8시, 10시 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교 나가서 연구실에서 들어박혀서 연구를 했는데 저는 아메가 들어오니까 그 시간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가 굉장히 저는 쉬웠어요. 왜냐면 제 습관대로 그냥 과거에 제가 주말에도 학교에 나갔던 식으로 주말에도 제가 사람 만나러 나가니까 똑같은 습관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10년 만에 크라운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는 아메를 믿었어요. 아메를 믿는 이유는 아메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아메는 큰 회사예요. 근데 아메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들에게 잘해야 되잖아요. 회원들에게 어떻게 잘해야 돼요? 회원들에게 보상을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원들에게 좋은 제품 줘야 돼요? 나쁜 제품 줘야 돼요? 당연히 좋은 제품 줘야 되죠. 가격은 비싼 거 줘야 돼요? 싼 거지. 싼 거지. 그래야지 회사가 안 망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은 회사에다가 투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식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 제품이 그리고 뭐, 아니, 공기청정기 했더니 뭐, 말같이 좋지 않아. 그러면 어때? 공기청정기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우리 LG나 한국에 공기청정기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써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정수기 얼마나 좋아요. 또 뉴트리 더블엑스 먹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제품을 그런 것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그래서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리치 제이베랜들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최고의 목표를 달성해도 달성되는 순간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목표를 찾으라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 50만 원 벌기의 목표를 했죠. 저에게는 최고의 목표였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8개월 만에 SP 하면서 85만 원을 딱 제가 이제 받으니까 거의 다음에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목표를 처음부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암이 시작할 때는 그냥 50만 원만 벌면 좋겠다. 5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부업을 해서 50만 원만 벌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8개월 지나니까 50만 원 아니라 85만 원. 그때 당시에 대졸 처방이 50만 원이었는데 93년이니까 85만 원이 되는 거예요. 94년도에 제가 이제 치료를 일부러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에 꿈이 생기는데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꿈이 이렇게 가까운 꿈. 잘하면 내 부장 월급보다 많이 벌겠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2년 2개월 만에 제가 부장 월급의 한 3배 정도 받아요. 파운드스 에메랄드 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2년 2개월 만에 회사를 관뒀어요. 그리고 93년, 제가 이제 3년 10월 29일 날 시작해가지고 95년 12월 말에 회사를 관뒀는데 96년 1월부터 저는 이제 아메이만 풀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메에서 나오는, 아니,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의 3배, 4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아메 쌍용을 다녔으면 제가 연봉 억대가 되기가 평생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있다가 다이아몬드 되면서 억대 연봉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억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5억이 보이는 거야. 5억이. 그래서 2000년도에 MGA 원을 제가 8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8억을 받은 게 10억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제가 크라운 되면서 13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꿈이었지만 그 꿈이 커지고 커져서 저는 다음 단계의 목표, 그 다음 단계 목표, 그 다음 단계 목표, 그래서 10억의 연봉을 갖게 되는 거죠. 덱스데가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간단하다고 했어요. 승자는 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할 뿐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단순한 것 같아요. 승자는 묵묵히 꾸준히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 프로그레스. 그래서 점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 체인지하고 또 오른 방향으로 한 발 디디고 오른 방향으로 전진하고. 그래서 덱스에가는 프로그레스, 점진적인 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점진적인 일, 점진. 3%, 6%, 6%, 9% 가고 그 점진적인 게 이 성공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덱스에가는 꿈을 명확하게 정하라고 했고요. 자신의 꿈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고요. 성공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포기자는 절대 성공 못한. 이건 뭐 진리죠. 그런데 자신의 꿈에 초점을 맞추는데 덱스터에게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저는 스폰서를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와이프를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 자신의 꿈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제 용돈에 초점을 맞추니까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덱스에간에 FA 65점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40점일 때는 100만 불을 받았고요. 45점은 150만 불, 50점일 때는 200만 불, 55점은 250만 불, 그리고 이제 60점일 때는 325만 불을 받았고, 65점은 392만 불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40점, 45점, 50점, 50점, 60점, 65점, 이렇게 계속 한 걸 제가 봤어요. 저희들은 앞으로 3년에 이런 이제 보너스가 생겼습니다. 지금 한국의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스대 평균이 15억에서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첫 해에 여러분들이 자격을 맞추면은요, 15억에서 2억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100%를 더 줘요. 그 다음에 2년째가 돼서는 3년째가 돼서는 200%를 더 줘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지금 평균 15억인 사람은 90억을 3년 동안 받고요. 20억인 사람은 120억을 받으세요. 이걸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당장에 내년, 내후년에 못해도요, 여러분이 10년하고 5년, 15년하고 20년 하다 보면 이런 찬스가 또 오겠죠.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거상 임상옥이라고 그래서 이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이라고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추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은 없는 법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저울처럼 바른 것이고 저울은 어떤 사람이건 있는 그대로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도 덜도 아니 정확한 무게로 저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금덩어리나 돌멩이나 감자의 무게와 같습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긴다고 보통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생각이 달라요.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곧 자산이다. 이제 바로 우리 네트워크 사업과 상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암의 사업을 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각자 그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었음을 믿고 개발해 나고 했고요. 개발해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국가, 인류 등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결국 자유로움을 얻도록 경제적인 힘의 원천을 키우면 모두를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덱스터 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은 절대적으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악마가 쓰레기가 아닌 여러분을 쓰레기라고 믿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악마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라도 잠재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남자의 능력을 키우면 귀한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암의 사업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인생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경제적 풍요를 이루어야 하는데 방법은 일을 해야 하며 그 일은 나 자신에게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만족해야 하고 경제적 부흥에 희망을 주는 자본주의를 정확히 알아서 그 뿌리에서 시작해야 하고요.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실패한 경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본가로서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는 더불어 성공하는 자본가가 되어야 하고요. 악덕지주나 고용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악덕지주라는 게 뭐냐면 이 흉년이 들 때 이 농민들이 힘들어 하니까 싼 가격에 이제 논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을 논도 없고 밭도 없으니까 전부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풍년이 될 때, 날씨가 좋을 때, 그 악덕지주가 살고 있는 마을은요, 흉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그 악덕지주의 이제 반대.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인본주의 생각을 하고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그 채부자, 경제 채부자는요,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곡식을 빌려주는데 저리로 빌려주고요. 그 사람이 먹고 살게 해서 거기서 생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산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년이 들 때 어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풍년이 되니까 빚도 갚고 또 그 지주도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선한 자본가의 기본을 전제로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영업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메에서 진정한 성공은 인간 존중과 지구 보존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공의 옳은 방향을 아는 사람이 신화가 돈을 쪼개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래서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게 상당히 좀 이거 의미가 깊은데요. 아메도 똑같아요. 자전거를 이렇게 배워줄 때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전거의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어느 정도 잘 탈 때는 손을 놓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텍스트 예가는 거지들에게는 도네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십자가 이런 데서는 뭐 100만 불씩 도네이션 하더라고. 이유가 뭐냐니까 거지들에게 돈을 주면 거지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패망하게 시킨다는 거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일, 어린이, 신체 부자이자 노인 등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사람들 등 우리가 공공한 사람들에게 돈과 시간을 나눠 가질 때 우리의 이심과 자존심이 고양되고 세계의 희망과 치유를 갖다주는 능동적인 힘을 작동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 인류를 살기 위해서는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자연의 재앙은 인재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 제품을 애용하는 것도 자연을 지키는 겁니다. 요즘 뭐 물난리 막 난리 나잖아요. 또 어디에서는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냐? 뭐 또 비가 안 오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아메는 환경 제품을 애용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EGS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동 경험을 나누면 결국 전 인류의 변형으로 인류 사랑을 완성하며 보상의 법칙에 따라 돌고 돌아 자신이나 후손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온다는 게 아메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제베 낸델 회장님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인간과는요, 1969년 7월 18일 아메 공장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하여 종업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견인차에 올라타고 물길이 찢어진 상고에서 트레일러와 유리 탱크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서류처를 대피시키려고 불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제인은 그들을 중지시켰으나 서류 따위는 잊어버려 사람들을 살려내 인간을 신의 정규와 가치를 향유하는 신의 아이로 생각한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경심과 존엄성으로 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인간은 영혼도 없고 오직 국가에서만 그 가치가 매겨지는 유물론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베랜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기로 쓰는 이제 LOS 처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는 인간이 만들었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을 살려야 된다. 인간이 하는 건 다시 인간이 하면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하죠. 바로 굉장히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긍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작은 일들에 대해 시시비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 봅니다. 그래서 만약 접촉사고가 났다면 운전습관을 바꾸라는 좋은 예방신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 감기가 왔으면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더블엑스 하나 더 먹으면 되고요. 긍정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리치 제이 덱스터가와 암의 성공자들 이런 분들 성공한 사람들 책 읽어야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 책을 읽으면 여러분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그래서 큰 꿈, 큰 사업, 큰 성공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면 좋고요. Thinking Big이 기본이고요. 제가 지은 책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메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여기다 쭉 이제 드림빌더 꿈에 대해서 아바타 수입, 큰 사업, 그래서 이제 인세 수입, 그러니까 예스 절대경제, 큰 성공, 시간도 자유롭고 경제도 자유로운 그리고 우분투 수입, 팀업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이제 음원을 듣습니다. 그래 리치 제이 넥스트가 아메 성공자 여러분 업라인 걸 들으시면 되고요. 나의 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그래서 꿈발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활기찬 군중의 열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디가 펑션이나 미팅에 가셔야 돼요. 액체는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액체인 계란은 열을 가하면 단단해지고요. 꿈도 열을 가하면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겁니다. 소비자는 유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에 갔을 때 당신 아메를 아세요? 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에로스를 아세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에로스를 알아. 그럼 아티스트를 아세요? 물어보세요. 그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이 또 알 수, 그,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예를 들면, 이 스프링에 대해서 아세요? 그런 거 물어보세요. 모를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신감을 키우는 게 뭐냐면, 자신감은 상대방이 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신감을 키웠을 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믿는다는 거. 믿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메에서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5대 일간지에 아메의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이동에서 한 리더가 AP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아메 본사에다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아니, 미국에서 큰 회사라고 하면서 5대 일간지 이런 거 나온 것도 그걸 커버를 못 했느냐. 그런 것도 그 부정적인 기사가 아메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다운들 앞에서 막 아메 회사의 질책에 대한 그런 영웅담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아메가 안 보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메에서는 부정적 얘기하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정학 사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사장님 아메가 조선일보에 이 철수한다고 망해서 철수하는 그때 막 매출액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철수한다고 막 그 기사가 났어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알고 계세요? 그 좋은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이제 비전을 봤으니까 아메이 철수하면 우리가 미국 가서 하면 되죠. 그게 뭐가 걱정해요? 지금 철수 안 했잖아요. 철수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합시다. 다른 사람은 철수하고 겁이 나가지고 관뒀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부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 한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둥이 있어서 기둥을 딱 잡고 있는데 이 위에서 큰 홍수가 났어. 그러니까 큰 물이 나오니까 기둥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밑으로 확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면 있는데도 다른 사람도 굉장히 앞에 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회사를 믿고 제품의 품질을 믿고 제품의 가격을 믿고 스폰서를 믿고 스폰서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성공을 갈구하는 사람이 스폰서거든요. 성공 시스템이 뭐예요? 성공자가 다이아몬드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자신의 잠재 능력을 믿고 타인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절대 긍정으로 보상을 받기. 경기가 힘들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번쩍할 때도, IMF가 올 때도, 언론이 비방할 때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비싸다고 생각할 때도, 판매를 못한다고 할 때도, 말을 못한다고 할 때도,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도, 이에 모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뭐 천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극복한 성공자가 인정과 보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덱스도 얘가 그랬거든요. 핑계는 열 가지다. 성공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적어놓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하겠지 감사인데 앞에 딴딴딴딴이 있어요. 뭐 먹거나 뭐 먹겠지 뭐뭐 감사. 청담동의 한 여성분이 자기 남편이 퇴직해가지고 퇴직하기 전에는 이제 청담동에 부자잖아요. 돈을 잘 벌어다 주는데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니까 막 보기가 싫은 거야. 내가 그 말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남편이 보기 싫을 때는 숨소리도 보기 싫대요. 듣기 싫대요. 그 정도로 막 극한적으로 가더라고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객관화 시키네요. 객관화. 항시 여러분이 다운이 뭐를 잘못해서 그럼 그걸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자, 뭐 먹으나 TV를 보는구나 남편이 뭐 먹겠지. 재밌는 프로가 있겠지. 감사. 밖에 나가서 술을 한번 시까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을 먹는구나. 물 먹는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목이 마르겠지. 물을 떠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다. 얼마나 쉬워요. 자, 이제 차 운전할 때 여러분, 가끔 끼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쁜데, 여러분들 타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스스로 모르게 욕이 나오잖아요. 그럼 욕을 누가 들어요? 그차 안에 사람이 들어요. 저는, 예, 운전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구시렁구시렁하고 욕하면 난 굉장히 제가 화를 내요. 싫어하겠는. 왜? 나는 그 말 듣기 싫으니까. 그 상대방이 들으면 모르는데 상대방 듣지도 않은데 막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 끼어드는구나. 바쁜 일이 있겠지. 차 접촉사고 안 나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꿈을 우주에 구하고 답을 듣고 주는 것을 진심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무한한 자원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자원을 구하면 그래서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무한한 그런 투자처가 있고 무한한 미래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려면 돈이 있다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사람이 물어보면요,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에다 넣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돈이 불어나는 것을 찾으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조도 끌어올 수 있다는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주에는 무한한 잠재의 그런 그 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먼저 내가 구하고 답을 들어. 그러면 그 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제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서 아메에서 이렇게 성공한대. 그러면 속으로 에이 뭐 그렇게 성공하겠어. 그러면 벌써 여러분이 답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놓고도 답을 피하는 거죠. 이제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홍수가 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붕 위에 탁 올라가가지고 계속 하늘에서 이제 이 밧줄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24시간 정말 풀로 완벽하게 이제 신을 믿는 사람인데 하느님이 이제 밧줄을 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이제 119가 와가지고 이제 보트를 가는데 아니다 나는 이제 밧줄이 내려올 거다. 또 이웃에서 와가지고 같이 가자 하니까 아니다 나는 밧줄을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갔더니 하늘에서 뭐래 야 내가 119 보냈잖아 이 사람 보냈잖아 너 그때 왜 그거 안 탔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우리가 소원을 하면 그 소원이 제3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메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원하지 않는 일을 없애려 하지 말고 원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올림픽 사격 선수들 훈련 방법인데 소련은 7점에서 8점을 10점으로 맞추려고 했고요. 미국 사람들은 7점, 8점 잊어버리고 내가 연습할 때마다 10점에 맞을 때 호흡법, 방아에서 당기는 것만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계속 10점 맞을 때만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에서도 거절 받는 걸 다 버리고 예스 하는 것만 내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방법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이 사람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오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누구는 금메달 따고 누구는 왜 동메달을 따느냐 이거요. 그건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죠. 뜻이 하나 이미지나 행동을 일으킨다고 했으니 뜻이 아니라 이미지가 행동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자, 어린아이가 문을 쾅 닫아요. 그럼 문을 쾅 닫을 때 이미지가 어때요? 자, 엄마가 철수야, 문을 왜 쾅 닫아? 그렇게 하면 철수의 이미지는 뭐예요? 쾅이라는 문고리를 잡으면 쾅이라는 이미지야. 그러면 철수의 엄마가 철수야, 문을 닫을 때는 살살 닫아라. 그렇게 하면 어때요? 문을 다음에 철수가 닫을 때 살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긍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전에 사무실에 갔는데 그 사람은 매일 바둑만 두고 있더라. 그 뒤에 이렇게 그 액자가 있는데 액자에 게으르면 가난하다. 게으른 이미지, 가난한 이미지를 매일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면 되죠. 부지런하면 부자 된다. 이미지를 긍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암이 시작했잖아요. 암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엄청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지금 답답해하는 있죠. 이런 일들을 나만 겪을까요? 다른 사람도 겪을까요? 다이아몬드가 또 겪을까요? 그 사람은 안 겪을까요? 크라운은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그 사람은 다 겪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러한 일 때문에 포기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그 달콤한 열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암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암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황 해석하는 방법, 미래의 결과에 중심을 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와이프가 반대했어요. 그러면 미래에 내가 다이아몬드에서 1,000만 원을 얻어서 와이프가 반대할까요, 안 할까요? 자, 와이프가 반대하다가 암에 의해서 1,000만 원 나오니까 반대하네. 그런 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평생 안 변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1m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150cm를 1m라고 한다. 또 뭐 200cm를 1m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 그 기준을 잡겠어요. 그죠? 기준은 뭐예요? 죽거나 깨거나 100cm가 1m예요. 100cm가 1m. 그러면 뭐예요? 기준이라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에 대한 기준은 뭐냐? 와이프는 뭐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와이프는 돈을 좋아하더라고. 근데 아메이를 반대할 때도 돈을 좋아했고 아메이를 좋아할 때도 돈을 좋아해. 그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이제 데이트하는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세미나를 참석해야 마느냐, 그래. 여자친구가, 그때 어디 놀러 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지. 사장님, 놀러 가도 돼요. 근데 사장님이 만약 지금 1억이 나와, 1,000만 원이 나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근데 여자친구가 놀러 가자고 그래. 근데 세미나를 사장님이 포기할 거예요? 여자를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자를 바꿔야죠. 그러더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메이하고 익스큐즈 하면 안 돼요. 아메이하고 아메이에다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아메이와 타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메이에서 성공로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면 돼요. 제가 안양 미팅 갔더니 한 번 질문해서 5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뭐 회원은 내가 어렵게 했는데 미팅에도 안 나오고 막 그런 부정적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 자, 똑같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안 하잖아요. 사장님 간두잖아요. 그럼 사장님 그룹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사장님 똑같습니다. 사장님이 앞으로 5명, 10명, 20명, 100명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리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둔 사람이 또 거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사장님 그룹이 됩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멀리 보면 좋대요. 멀리 보면. 김민택이 어느 한 다운 리더에게 막 굉장히 화를 내는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힘들겠다. 음, 화가 많이 났었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리더 포미팅을 이제 이 사람이 주최하는데 거기에 그 리더의 다운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중간 리더는 늦게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소고기 한 건 달랑 들고, 달랑달랑 들고 이제 늦게 참석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슬쩍 물어봤죠. 이제 먼저 이제 공감을 하고, 많이 화가 났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장님, 그런데 홈미팅 하면 초대하는데 한 몇 달 걸려? 제가 이제 묻고 이제 대답을 한 6개월 걸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런데 사장님, 늦게라도 오는데 소고기 한 건 달랑달랑 들고 오게 하려면 몇 년 걸려? 한 3년 걸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확 풀어진 거예요. 상황 밖에서 한번. 상황은 똑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여름에 이제 전철에서 막 부딪히고 이제 그
여름에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 방이동에서 막, 거기서 좀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땀 뻘뻘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막, 이 사람들이 막,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분위기를 바꾸려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러시아 오니까, 러시아 때 전철 타고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장님, 여러분이 전철 타서 사람 없으면요, 여러분이 전철 혼자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철 운영 못해요. 그러면 전철 끊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전철에서 그 힘든 전철을 타고 왔지만 그분 때문에 전철을 탈 수 있다라는 그것까지도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생을 위한 결단해야 돼요. 나만 잘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은 무조건 더불어 잘 된다.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결단해 보면 꿈을 이루기 위한 결단, 꿈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첫 번째고요. 성공의 시작은 결단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결단의 힘이고 성공의 필수적인 일이고요. 생필품을 사업하는 이유, 경기에 불변하고요. 보상이 크고요. 회사와 제품이 다양하고요. 믿을만 하고요. 종교가 아니라 재정적 자유로움, 그리고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필품 사업을 하기 위한 결단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단을 강화합니다. 암의 사업이에요. 결단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암에는 사업이에요. 체인 사업입니다. 단순 사업이에요.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사업입니다. 생필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보다 행동, 고개로 여러 가지 우리 고개로 있잖아요. 책 읽고 음원 듣고 미팅에 참석하고 그리고 쇼도 플랜하고 그리고 이제 100% 제품을 애용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보통 이제 암에 시작하는 사업가야, 내가 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을 이제 그 박스에다 넣어놓고 암의 제품을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돈만큼 뭐 이달에는 100만 원어치, 다음 달에는 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사는데 뭐 치약을 50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치약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화장품도 하나. 그래서 내가 체험할 거, 체험 비즈니스니까 내가 체험할 걸 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재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고 없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쭉 사용하고 사서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빨리 체험하는 거. 그 체험을 빨리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메를 알면 알수록 이 비즈니스도 빨리 성공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아메의 가치와 비교되는 직업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평생 직업으로 평생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메는 시대 변화에 무관한 사업이고요. 평생 수입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평생 사업가와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삶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빚이 없는 삶, 경제적으로 여롭고요. 수많은 해외여행을 초청받고 사는 삶입니다. 매년 초청되죠.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립의 의지가 있고 꿈에 도전하려는 사람을 돕는 사업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의 재력입니다. 세대 차이에도 소통이 되고요. 출근과 퇴근이 없는 삶, 직장이 아닌 사업가가 되는 것이고요. 해외 많은 성공자에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삶입니다. 텍스가 건강과 아름다움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좋은 물, 좋은 공기, 비타민, 화장품 등 수없이 많은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평생 수입이 이 안에 있습니다. 버니 산데스는요, 초창기 1959년 아메이를 시작했고요. 120회까지 아메이 사업을 유지했어요. 현재 사회와 딸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자, 이분이 100세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배우가 할 수 있는 평생 사업과 친구가 있다는 말이 이거예요. 100세 때 여기 보시면 가운데 그 음, 노란 색깔 입고 모자 쓴 그 사람이 저거예요. 그 옆에 이제 하얀 옷. 그게 이제 버니 산생인데, 이 여기에 100세의 생일 파티를 저희가 이제 해주러 갔어요. 미국 갔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100세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버니 산생 뒤에 보면 카렌이라고 그 따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됐는데 여러분 집에서 많은 성공자들이 여러분을 축하해 주러 와.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100세가 됐는데 그게 이 사업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사업에서 추구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효리 형이라는 문화장관 했던 분 아시죠? 이분이 일반 성공은요. 대화할 수 있는 평생 지은거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으면 동행이 없었기 때문이죠. 동행이 아니라 적이래요. 나중에 보니 모두 경쟁자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분이 하신 일반 성공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미는 자유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타임 프리, 파이낸스 프리. 진실이 증명되지 않아도요. 진실이 진실인 것은 맞다고 했어요. 아미를 직장인 같이 하는 사람과 아미를 사업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메이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아메이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아메이는 안 한 사람이 있어도요. 아메이가 안 되는 사람은 성공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공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결단. 결단하시고요. I can do it. 우리 모두 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 아마존닷컴의 회장님께서 10년 후에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질문했지만 10년 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존닷컴은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은 가치가 있는데 가격이 싸야 되고요. 그리고 딜리버리, 그, 배달이 신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패스트 딜리버리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가격이 좀 높아지고요. 딜리버리가 늦어지면 사람들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을 때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 진실에 무한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진실 게임이에요. 진실 게임. 예. 이렇게 이분은 암에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걸 아세요. 결론. 저의 결론입니다.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요, 유학을 다녀오고요, 대기업에 취직하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아메이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실행이 답이다. 아닙니다. 뭐가 답일까요? 먼저 옳은 방향을 찾는 게 먼저 옳은 방향 저희가 계속 논했죠. 이게 나를 긍정으로 끌어가는 하나의 지렛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방향, 옳은 방향, 옳은 방향. 먼저 100세 시대의 옳은 방향이 뭐냐? 100세 시대의 옳은 방향. 그것을 찾으시면 돼요. 크레이지 아이디라고 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라를 나누고 70년 후에 결과를 체크해 보자 해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이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크레이지 아이디어, let's divide a country into have capitalism and have communist and check on it 70 years later. 이거 이분이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 사진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무엇인가 중요하다면 가능성에 상관없이 도전하라는 게 이분의 메시지입니다. 자, 성공의 DNA는 꿈을 즉시 행동하는 겁니다. D, Dream, A, Now, A, Action. Dream, Now, Action이 성공자의 DNA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고요. 번지 점프. 그래서 성공자는 팀에서 알아보고요. 일반인은 그냥 알아보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자, 번지 점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뛰어내면 돼요. 그런데 뛰어내리고 하면요. 경험이 쌓이고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뛰어내릴 때 상상을 했어요. 아, 한 17층에서 뛰어내리는데 안 죽어. 그럼 한번 뛰어내려 볼까? 그러면 뛰어낼 때는 무슨 폼을 할까? 새같이 나는 기분을 느끼면 어떨까 해가지고 새같이 팔을 벌려서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정말 그렇게 뛰어지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상상 속에서 나오는 거죠. 김종족의 아미랑 집에서 상자를 포장하려고 줄을 찾던 중 버려진 동아줄이 있어 그 동아줄을 주워서 그 끝을 보려고 몇 년 동안 당겨 보았는데 그 끝에 황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황금송아지보다도 더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 정도 딱 잡아서 당겼는데 거기에 이제 부당 월급이 한 3배 정도 나와가지고 회사를 관뒀죠. 대단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몇 년 더 했더니 억대 연봉자가 됐어요. 또 몇 년 했더니 또 뭐 8억대 연봉자. 몇 년 했어요. 바로 이거는 버려진 동아줄이지만 김종규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노력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50만 원 벌기로 시작했는데 이게 인생이 이렇게 30년 변할 줄 몰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You can do it.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저는 정말 이 네트워크 사업, 뭐 판매, 뭐 세일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직업을 평생 제가 공부했던 연구원이었어요. 그 연구원이 아메이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메이는 진실된 게임입니다. 진실 게임이에요. 진실을 나누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고요.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